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로 함께 보는 전기기기 파트 비계산 문제로 구성된 적중 스피드 CBT 최신 기출 문답 암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파트는 비계산 문제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전기 설비 파트와 마찬가지로 비계산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식 찾기 계산 문제를 난이도별로 정리해서 쉬운 거 위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유도전동기는 대표적으로 대바구니 형태의 농형 유도전동기와 코일, 권선을 말아놓은 형태의 권선형 유도전동기로 나눠지는데요. 농형은 구조가 간단하고 기동 토크가 작아서 소형 전동기, 소형 모터에 쓰이고요. 권선형은 반대로 기동 토크가 크고 구조가 복잡해서 주로 대형에 쓰입니다. 대형 모터, 대형 전동기에 권선형 쓴다. 요 정도 알아주시고,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에는 소형이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형, 주로 보리일을 합니다. 전화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다. 전화될. 농형은 보리일 전화될. 요렇게 암기합니다. 농형 유도전동기는 전전압 기동법, Y델타, 와델 기동법, 보상기에 의한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1차 저항 기동법, 이렇게 보리일, 전화될 기동법이 있다. 농형, 보리일, 전화될. 하지만 이 권선 기동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입니다. 저저항 2차 권선 기동법은 농형 아니고 권선형이다. 농형 기동법에는 전전압 기동법, Y델타 기동법, 와델 기동법, 기동 보상기에 의한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1차 저항 기동법이 있습니다. 보리일, 전화될. 자,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은 역방향의 제어 특성을 가진 단방향성 3단자 사이지스터입니다. 그래서 3번에 정방향 제어 특성 갖고 있다 하면 틀립니다. 역방향, 역저지, 역병렬 제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류작용할 수 있고 PN 구조로 돼 있다. 인버터 회로에 이용될 수 있다. 모두 맞지만 정방향 아니고 역방향 제어 특성이 있습니다. 정방향 틀렸다.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입니다. 역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다. 자,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바로 2차 여자법입니다.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경우에 이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2차 여자법이라고 합니다.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 찌릿찌릿 2차 여자법이다.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이때 역률은 바로 1.0입니다. 자, 역률이란 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말하는데, 이와 같이 동기전동기의 특성 곡선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계자 전류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걸 V곡선이라고 합니다. V 특성 곡선인데,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일정한 단자 전압과 출력하에서 이 계자 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뒤진 전류, 지상 전류 또는 앞선 전류, 진상 전류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는 요 아래 가장 낮은 부분이 겠죠. 맨 아래 게 무부하일 때 V곡선이고요. 부하가 커짐에 따라서 최소값도 커지지만 요 아래 꼭 지점에서 역률은 1을 나타냅니다.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은 1이다. 따라서 요 그래프 꼭 기억하시고요. 무부하일 때 최소값이 가장 작은 V곡선을 형성한다. 그리고 각 곡선의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는 역률이 1이다. 요렇게만 기억합니다. 동기전동기 전기자 전류 최소일 때 역률은 1이다. 1.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면 직류 출력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요것도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 직류 출력은 교류 입력에 0.9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류 입력이 100V면 0.9를 곱해서 90V가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이다. 교류 입력 곱하기 0.9 직류 출력입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이다. 자, 기동 토크가 대단히 작고 토크 작고 역률과 효율도 낮다. 전축, 선풍기 등 수 킬로와트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 널리 사용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바로 쉐이딩 코일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쉐이딩 코일형 전동기는 전력 손실이 커서 효율, 역률, 속도 변동률 모두 낮고요. 기동 토크도 매우 작기 때문에 가정용 선풍기나 헤어드라이어 등 소용량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역회전이 불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 순서는 반콘 분쇄였죠. 반콘 분쇄.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형, 분산 기동형, 마지막으로 쉐이딩 코일형입니다. 쉐이딩 코일형이 기동 토크가 가장 작다. 전력 손실 크고 효율과 역률 떨어진다. 전축이나 선풍기 등 소형 전동기에 널리 사용된다.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최저 절연 저항값 구하는 공식은, 자,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교재가 잘못됐으니까 꼭 고쳐주시기 바래요. 직류 전동기 최저 절연 저항값은 전격 전압 볼트 나누기 1000 플러스 전격 출력 킬로와트입니다. 전격 전압을 1000 플러스 정출로 나눠주면 된다. 직류 전동기 최저 절연 저항값 정아퍼 1000 플러스 정출입니다. 해설도 틀렸으니까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8번. 농형 회전자에 비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비뚤어진 홈 쓴다. 소음 감소입니다. 농형 회전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은 바로 전압 제어입니다.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에는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법이 있는데 이 중에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고 운전 효율이 좋다.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건 전압 제어입니다. 저항 제어의 경우에는 효율이 아주 나쁩니다. 효율 좋고 토크 제어 잘 되고 속도 제어 원활한 건 전압 제어다.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한 것을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송전선
송전선로에 전압을 조정하고 역류를 개선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비를 조상설비라고 하는데요. 키워드는 송전선의 전압 조정, 역률 개선에 이용한다는 겁니다. 동기조상기,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속은 전압에는 비례하고요. 주파수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코일 가문 횟수, 권수에도 반비례하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반비례한다. 자속과 전압은 비례관계, 주파수와는 반비례관계입니다. 직류전동기 운전 중에 있는 기동저항기에서 정전이 되거나 전원, 저압이 저하되었을 때 핸들을 기동 위치에 두어 전압이 회복될 때 재기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무전압 계정기입니다. No voltage relay. 무전압 계정기는 키워드 정전 혹은 전원 전압이 저하됐다. 이때 핸들을 기동 위치에 두어 전압이 회복될 때 재기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무전압 계정기. 직류전동기의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단자 전압을 변화시켜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 워드치는 일직병입니다. 워드치는 일직병.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일근어 방식, 직병렬 제어 방식은 전압을 변화시켜 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계자 제어는 말 그대로 계자의 자속값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 아니다. 단자 전압으로 속도 조정하는 방법에는 워드 레오나드 일근어 직병렬 제어 있다. 워드치는 일직병, 전압 변화 속도 조정이다. 다음 중 거리 계정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정기는 제어하는 전류의 유무나 방향에 따라서 회로를 열고 닫는 장치인데요. 보통 전력 시스템에서 합선이나 접지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이상 상태를 검출해서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계정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거리 계정기는 거리라는 말이 뜻하듯이 고장이 발생한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 임피던스 값을 판별해서 동작되는 걸 말해요. 거리가 가까울 경우 고장 전류가 커서 빨리 동작하게 된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그 입력량으로 해서 전압과 전류의 비가 일정 값 이하로 될 때 작동하기 때문에 전류 전압의 크기 및 위상차를 이용하는 거 맞고요. 15만 4천 볼트, 154kV 계통 이상의 송전선로 후비 보호를 할 때 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경우에는 345kV 변압기 후비 보호를 할 때 쓴다. 이 후비 보호라는 것은 주 보호 장치가 역할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2차적으로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후비 보호라고 해요. 345kV 변압기 후비 보호 맞고 154kV 및 345 모선 보호. 모선 보호에는 거리 계정기 쓰지 않습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 쓴다. 모선 보호에는 주로 비율 차동 계정기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거리 계정기를 모선 보호에 쓴다. 틀렸다. 다음 중 턴오프 기능, 소호가 가능한 소자는 바로 GTO입니다.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의 단점을 보완한 건데요. SCR에는 자기 소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호 가능 소자를 넣은 게 GTO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턴 오프. 문제에서 턴 오프, 소호가 가능한 소자라고 돼 있으니까 턴 오프, GTO다. 게이트 턴 오프.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 공식에서 이 슬립은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를 동기 속도로 나누어 준 걸 말합니다. 슬립이라는 것 자체가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냈을 때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나누기 동기 속도가 되는데 요 식에서 보면 회전자 속도가 커질수록 요 분자값이 작아지겠죠? 결국에는 슬립도 작아지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회전자 속도와 슬립은 반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 물었다. 회전자 속도와 슬립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전자 속도가 증가하면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수가 감소한다. 자속은 회전자 속도와 반비례 관계 맞습니다. 회전자 속도 증가하면 도체 관통하는 자속수는 감소한다. 자속은 전압이 일정할 경우 주파수와 회전자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요건 몰라도 정답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회전자 속도가 증가하면 슬립은 감소한다 돼야 되는데 증가한다 돼 있네요. 요게 틀렸다. 회전자 속도 증가하면 빼주는 게 많으니까 분모값이 작아지고 슬립이 작아지게 됩니다. 부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회전자 속도는 동기속도 이하로 운전돼야 된다. 맞습니다. 회전자 속도는 반드시 동기속도 이하로 운전돼야 부하를 회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삼상 교류전압을 고정자에 공급하면 고정자 내부에서 회전자기장이 발생한다. 삼상 교류전압 고정자에 공급하면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고정자 내부에는 회전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2번. 회전자 속도와 슬립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회전자 속도 증가하면 슬립은 감소한다. 직류 분권 발전기를 동일극성의 전압을 단자에 인가하여 전동기로 사용한다. 그랬을 때는 동일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 모터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극성의 전압을 단자에 인가하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되고 회전 방향은 동일하다.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 동일극성 전압을 단자에 인가하여 전동기로 사용 시 동일 방향으로 회전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변압기 절연물의 열화 정도를 파악한다. 변압기 열화 정도 파악하는 것은 유유흡잔으로 파악합니다. 유전정법, 유중가스 분석, 흡수전류나 잔류전류 측정으로 열화 정도 파악한다. 유유흡잔. 하지만 접지저항 측정은 절연물 열화 정도 파악과 관계없습니다. 접지저항 측정 아니다. 변압기 절연물 열화 정도 파악은 유유흡잔. 복권발전기의 병렬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와 직권 권선의 접촉점에 연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균합선입니다. 복권발전기의 안전한 병렬운전을 위해서 전기자와 직권 권선 접촉점에 연결하는 것은 균합선이다. 균합선은 직류기에서 브러쉬 손상을 막기 위해서 권선의 등전이점을 연결한 낮은 저항의 도선을 말합니다. 병렬운전 안전하게 하려면 직권계자가 있는 곳에 균합선을 접속한다. 직권발전기, 복권발전기, 균합선 접속, 안전한 병렬운전, 균합선 접속.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E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씨인가? 절연물의 종별 허용 온도는 Y종부터 허용 온도가 쭉 올라가서 C종까지 있는데요. Y종은 90도, A종 105도, E종 120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H종 180도까지, C종은 180도 초과일 경우 이렇게 절연물 종별 허용 온도가 정해져 있고요. 문제에서 E종을 물었으니까 허용 온도는 120도입니다. E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120도다. 변압기 이후에 열화 방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브리더는 변압기의 호흡작용으로 인해서 유입된 절연 내력을 저하시키는 습기를 흡수하는 장비가 브리더고요. 습기 흡수, 열화 방지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컨서베이터는 변압기 절연유 탱크에 위치하고 기름 위에 불활성 질소를 넣어서 절연유가 공기와 접촉해서 열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요. 컨서베이터에 불활성 질소를 넣어서 절연유와 공기가 접촉해서 열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부싱은 어떤 마찰 부위에 끼워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부품이죠. 변압기유 열화 방지와 관계가 멀다.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법은 급정지, 바로 역전제동입니다. 역전제동은 플러깅 제동이라고도 하고요. 회전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토크를 일으켜서 급제동시키는 걸 말해요.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법이다. 역전제동, 플러깅 제동, 카운터 커런트 브레이킹이라고도 합니다. 역전제동. 자, 8극 팝권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 A는 얼마로 하고 있는가? 자, 전기자 권선을 감는 방법은 병렬권인 중권과 직렬권인 팝권으로 나뉘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팝권은 병렬 회로수가 2입니다. 자, 8극이든 6극이든 팝권의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를 2로 한다. 팝권 2입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 전환. 바로 3번 전동기의 1차 권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꾸어주면 회전 방향이 바뀝니다. 3개 중 2개 바꾼다. 요것만 기억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 바꾸는 방법. 전동기 1차 권선에 있는 3개 단자 중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꾸어준다. 정확히 암기합니다. 자,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는 인버터입니다. 직교 인버터, 직교인입니다. 그리고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것은 컨버터다. 직교인, 교직컨, 직교인, 교직컨입니다. 다음 중 변압기의 원리와 관계 있는 것은, 자, 변압기라는 것은 1차 측에서 유입된 전력을 전자기 유도작용에 의해서 전압을 변성해서 2차 측으로 공급하는 기기를 말해요. 따라서 이 변압기에 의한 전압의 변성은 전자유도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변압기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해서 전압을 변성해서 2차 측에 공급하는 기계다. 변압기, 전자유도작용.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자,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자, 주파 그 위상 모두 같아야 된다. 요렇게 암기해야 되는데요. 요건 병렬운전 조건이고,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 할 때는 기전력에 위상차가 있을 때 동기와 전류가 흐릅니다. 자, 두 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 주파수, 파형,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위상이 같을 때, 요 4가지 조건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고,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기전력의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입니다. 기전력, 위상차가 있을 때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 삼상 유도 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죠. 0에서 1 사이입니다. 슬립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다.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의 구성은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철심으로 돼 있어요. 직류 발전기 전기자 구성은 권철이다. 권철. 전기자 철심입니다. 동기 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면 콘덴서로 작용합니다. 요건 암기법으로 암기하는 게 좋은데요. 과여자라는 것은 앞선 여자를 말합니다. 자, 위상이 앞선다. 전류의 위상을 앞서게 해주려고 계자의 자속을 많이 보내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부족 여자는 계자의 자속을 부족하게 보내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여자다, 앞선 여자다 하면 콘덴서로 작용하고, 부족 여자다 하면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앞선 여자다 춤추는 콘덴서, 부족 여자다 에헤라 디야 뒤따라오는 부족 여자 리액터로 작용한다. 앞선 여자 콘덴서, 부족 여자 리액터. 과여자면 콘덴서로 작용하고, 뒤진 여자 부족 여자는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앞에서 춤추고 뒤에서 반응한다. 앞선 여자 콘덴서, 부족 여자 리액터. 암기되셨죠? 그래서 동기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면 콘덴서로 작용합니다. 자,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직류 전압의 평균값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단 2는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다. 자, 아까도 비슷한 거 나왔었죠? 교류 전압에 0.9를 곱하면 단상 전파 정류회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단상 전파 정류회로 이 D는 0.92다. 그리고 단상 반파 정류회로를 물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0.45를 곱합니다. 단상 전파일 때는 0.9, 단상 반파일 때는 0.4를 곱한다. 요거까지. 자, 보극이 없는 직류기를 운전 중에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무부하일 때입니다. 자, 보극이라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부하 상태에서는 전기자 전류가 없기 때문에 보극이 없어도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보극이 없는 직류기 운전 중에 중성점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무부하일 때다. 보극이 없다, 중성점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무부하일 때 중성점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삼상 동기기에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제동권선 난조방지, 제동권선 난조방지, 요 두 단어만 외우시면 됩니다. 동기기에 댐퍼 와인딩,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것은 회전자 표면에 특수한 발을 넣고 각 끝을 단락시켜서 난조, 헌팅을 방지하고 고른 회전을 유지시키는 목적입니다.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난조 방지다. 자, 동기조상기를 부족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아까 외웠었죠? 부족여자 때는 리액터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뒤따라오면서 반응한다. 부족여자 리액터.
앞선 여자, 과여자, 춤추는 콘덴서라고 그랬죠. 앞선 여자, 과여자, 콘덴서. 뒤따라오는 부정 여자, 반응한다,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동기 조상기에서 앞선 여자, 춤추는 콘덴서, 부정 여자, 반응한다, 리액터. 자,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차동 개전기입니다. 내부 고장 보호, 차동 개전기 쓰인다. 사실 차동 개전기 말고도 부홀즈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 차동 개전기 모두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는 1번 차동 개전기가 해당되겠죠.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인다. 부홀즈, 비율 차동, 차동 개전기, 부비차. 부비차 마시고 변비 예방 아니고 변압기 고장 보호하자. 부비차 마시고 변압기 고장 보호. 삼상 동기 발전기에 무부하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발전기 전동기 다르기 때문에 발전기 체크하시고요. 90도 뒤졌다. 뒤졌죠? 전기자 반작용은 감자작용입니다. 뒤진 깜깜. 뒤진 깜깜으로 외웁니다. 발전기 뒤진 깜깜. 발전기 뒤진 깜깜으로 외웁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전류의 위상이 앞서는 진상의 경우에는 증자작용을 하고 뒤지는 경우 지상이라고 합니다. 뒤지는 경우에는 감자작용을 한다. 발전기 뒤진 깜깜. 자, 전기자 전압을 전원 전압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자 전류를 조정하여 자속 파이웨버를 변화시킴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법은 바로 계자 제어법이에요. 계자 전류 조정에서 문제 속에 답이 있죠? 계자 제어법이다. 계자 전류 조정에서 자속 변화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계자 제어법. 자, 각각 계자 저항기가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와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것을 직렬로 연결해서 전동 발전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을 기동할 때 계자 저항기의 저항은 각각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자, 직류 분권 전동기와 발전기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동 발전기로 사용하고자 하죠. 계자 저항기의 저항은 전동기는 최소로 하고 발전기는 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소 발대다. 전소 발대. 런닝맨 전소미는 발이 큽니다. 전동기 최소, 발전기 최대입니다. 전동기와 발전기 직렬 연결해서 발전기로 사용할 때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은 전동기는 최소, 발전기는 최대다. 전소 발대. 자,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아닌 것은 아까 했었죠? 농형은 농천에서 보리 1합니다. 보리 1 전화될. 기동 보상기에 의한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와델, Y 델타 기동법, 그리고 1차 저항기법. 모두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맞지만 2차 저항기법은 아닙니다. 2차 저항기법 없다. 농형 보리 1 전화될. 자,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주파크 위상이라고 했습니다. 주파크 위상 같을 때다.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주파수 같을 것, 크기 같을 것, 파형 같을 것인데 작을 것이라고 돼 있네요. 1번이 틀렸다. 발전기 병렬 운전 위해서는 기전력의 주파수, 파형, 크기, 위상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주파크 위상 같아야 된다. 자,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용도입니다. 우리가 교직 컨으로 외웠었죠? 컨버터도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였고 제어 정류기 역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합니다. 교직 정류기다. 교직 정류기, 교직 컨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건 인버터였죠. 자,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 단락비라는 것은 동기 발전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성능 지표예요. 부하측을 단락했을 때 또는 개방했을 때 각각 전격 전류와 전격 전압을 가지게 하는 계자 전류의 비율을 단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 했을 때의 뜻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안정도가 높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런 뜻이고요. 또한 단락 전류는 크다, 전압 강하가 작다, 공극이 크다, 계자 철심이 크고 발전기가 대형이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8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와 관계가 있다? 단락비가 크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와 연결되는 겁니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안정도가 높다, 전압 변동률 작다, 단락 전류는 크고 전압 강화 작다, 공극이 크다, 계자 철심 크고 발전기가 대형이다. 자, 여러 번 읽어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맞죠? 단락 전류는 크다. 맞고 공극이 크고 전압 변동률 작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자 반작용은 작다고 했죠. 크다 했으니까 3번이 틀렸다. 자, 요 아래에 8가지 항목을 각각 바꿔서 보기로 출제하기 때문에 모두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락비가 크다는 뜻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전기자 반작용 작다, 전압 변동률 작다, 전압 강화 작다, 모두 안정도가 높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암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단락 전류는 크고 공극 크다, 계자 철심 크고 발전기가 대형이다. 단락비가 크다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자, 변압기의 여자 전류가 일그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변압기의 여자 전류는 자기포화와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파형이 왜곡된 형태, 일그러진 현상이 발생합니다. 변압기의 여자 전류가 일그러지는 이유는 자기포화와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이다. 자, 외울 때는 변압기 여자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은 스스로 배가 불러서 히스테리 부리는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변압기 여자 전류 일그러지는 이유는 자기포화와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이다.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는? 자, 기동 토크 순서 반콘 분쇄였죠. 반콘 분쇄, 반콘 분쇄,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순입니다. 가장 큰 것은 반발 기동형이다. 직류 전동기의 제어에 널리 응용되는 직류 전압 제어 장치는 찍찍 초퍼로 외웁니다. 직류 전압 제어 장치, 찍찍 초퍼.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직류전동기에서 자속은 회전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속을 2배로 했다 하면 회전수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속은 회전수와 반비례 관계다. 자속이 2배가 됐다. 회전수는 2분의 1이 됩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속도의 전동기로 비교적 회전수가 낮고 큰 출력이 요구되는 부하에 이용되는 게 동기전동기다. 자, 맞습니다. 동기전동기는 삼상 유도전동기와 마찬가지로 교류전원을 직접 받아서 회전하는 전동기예요. 그래서 교류전동기고 정류장, 즉 브러쉬가 필요 없다. 브러쉬 리스 모터라고 들어봤죠? 교류전원 자체로 이미 회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가 회전할 필요가 없고 직류전동기와 달리 전기자가 고정자로, 계자가 회전자로 가게 됩니다. 주로 부하에 상관없이 정속 회전이 필요한 시스템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난조가 발생하기 쉽고 속도 제어가 간단하다. 요게 틀렸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경우에는 난조가 발생하기 쉬운 건 맞지만 속도를 제어하는 게 어렵습니다. 난조 발생이 쉽고 속도 제어가 어렵다. 기동 토크 또한 작습니다. 하지만 전력계통의 전류 세기, 역률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동기조상기로 사용된다. 요건 맞아요. 효율이 좋고 전류 세기나 역률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동기조상기로 사용된다. 그리고 가변 주파수에 의해 정밀 속도 제어 전동기로 사용된다. 요건 맞습니다. 속도 제어가 간단하지 않지만 가변 주파수에 의해서 정밀 속도 제어 전동기로 사용될 수는 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도 제어가 간단하다. 요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다. 다중중권의 극수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A는 어떻게 되는가? 자, 중권 병렬 회로수는 극수 P와 같고요. 파권일 때 병렬 회로수는 2입니다. 여기서는 다중중권의 극수 P인 전기자 병렬 회로수 A를 물었으니까 다중중권이다. A는 P. 파권 병렬 회로수다. 2를 찾으셔야 돼요. 중권은 A 이퀄 P. 파권 병렬은 회로수 2다.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공급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정격값보다 수 퍼센트 감소할 때 다음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동기 속도 NS는 극수분의 120 주파수. 요 공식에서 주파수가 감소하면 동기 속도도 감소하죠?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동기 속도 감소한다. 오! 그리고 이 철소는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전압이 일정할 때 철소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감소할 때 철소는 증가한다가 맞는 보기예요. 그리고 이 역률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면 유효 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역률 역시 증가합니다. 반대로 주파수가 감소하면 속도 감소, 유효 전력이 감소하고 역률이 나빠진다. 주파수가 감소했으니까 역률도 나빠진다. 오, 맞습니다. 주파수와 철소는 반비례 관계, 역률과 주파수는 비례 관계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누설 리액턴스는 실제 변압기에서 1차 측에서 발생한 자속이 100% 2차 측 코일에 쇄교하지 않고 누설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자속이 누설되면 변압기 입장에서는 그만큼 2차 측에 교차하는 자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종의 손실, 누설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속 누설에 의해서 생기는 리액턴스, 손실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리액턴스는 주파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하면 누설 리액턴스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공급전압이 일정할 때 주파수가 정격값보다 감소하면 동기 속도 감소하고 철소는 증가하고 누설 리액턴스 감소하고 역률이 나빠진다. 동기 속도와는 비례, 철송과는 반비례, 누설 리액턴스, 역률과는 비례 관계가 되겠어요. 뭐가? 주파수. 자, 50번 초빈출 문제네요. 동기전동기에서 난조 방지 나왔네. 난조 방지를 위해서 자극면에 설치하는 권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난조 방지 제동권선. 난조 방지 제동권선. 제동권선은 난조 방지를 위해서 자극면에 설치하는 권선입니다. 자,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자, 점도가 크다는 말은 뻑뻑하다는 거죠. 끈적끈적하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는 점도가 낮아야지 점도가 클 것 하면 틀립니다.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있어야 되고 절연 재료 및 금속 재료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은 낮을 것, 높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도 응고되지 않는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변압기유, 절연유 성질로 요구되는 것 2, 3, 4번은 맞고 점도가 클 것, 요게 틀렸다. 교류 동기 서버 모터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좋고 큰 토크를 발생시킨다. 입력되는 각 전기 신호에 따라 규정된 각도만큼씩 회전한다. 회전자는 축 방향으로 자화된 연구 자석으로 보통 50개의 톱니로 만들어져 있다. 자, 여러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직류 스태핑 모터입니다. 직류 스태핑 모터, 교류 동기 서버 모터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좋고 큰 토크 발생하며 규정된 각도만큼 회전한다. 축 방향으로 자화된 연구 자석으로서 보통 50개 정도의 톱니로 만들어져 있다. 직류 스태핑 모터 찾으십시오. 50개 정도의 톱니, 50개 정도의 톱니, 직류 스태핑 모터다. 직류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직류전동기 회전 방향 바꿀 때는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바꾸면 됩니다.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바꾼다. 저항 바꾼다. 정류자 바꾼다. 브러쉬 위치 조정한다 아니고 전기자 권선의 전류를 반대로 흐르게 연결한다.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 중 어느 하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게 되면 직류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54번 동기전동기를 자기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자 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계자 권선을 연결한 채 전원을 가할 때는 계자 회로가 전기자 회전 자기를 끊고 고전압을 유기해서 회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는 반드시 계자 회로는 저항을 통해서 단락시켜야 됩니다. 동기전동기를 자기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자 회로는 단락시킨다.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는 반드시 균합선 필요합니다. 균합선은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운전 조건 중에 하나로 직권이 포함된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 평복권, 과복권 발전기는 병렬 연결을 하려면 균합선이 필요합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는 반드시 균합선 필요하다. 직권 복권 균합선, 직권 복권 균합선. 자,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도 발전기일 때는 슬립이 1보다 크다. 자, 2번, 3번, 4번 모두 슬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유도 전동기가 전동기일 때는 슬립이 0과 1 사이고요. 발전기일 때는 슬립이 음수가 됩니다. 유도 발전기에서는 회전자 회전 속도가 고정자 회전 속도보다 빠르다. 그래서 슬립 S는 고정자 회전 속도,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회전 속도 나누기 동기 속도니까 회전자 회전 속도가 발전기에서 더 빨라 버리니까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슬립이 1보다 크다 하면 틀렸고,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회로 주파수는 슬립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비례합니다. 회전자 회로 주파수와 슬립은 비례 관계다. 전동기의 슬립은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눈 것과 같다. 자, 요게 옳은 답인데요. 자, 유도 전동기에서 이 슬립은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 차이의 비율이기도 하지만 이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2차 동선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슬립은 2차 동선의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동선 공식 PC2는 슬립 곱하기 P2다. 여기서 슬립은 2차 동선을 2차 입력 P2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슬립은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눈 것과 같다. 요게 정답이고, 슬립이 크면 2차 효율이 커진다. 자, 느낌상으로도 슬립이 크면 효율은 떨어져야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2차 효율은 1 마이너스 슬립이기 때문에 슬립이 크면 클수록 2차 효율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자, 약간 어려운 문제지만 전동기의 슬립은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눈 것과 같다. 요 보기 하나만 외우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동기 슬립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눈 것과 같다. 꼭 기억하십니다. 자, 동기 전동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동기 전동기는 일정 속도로 운전 가능하고 난조 발생이 쉽다고 했죠. 하지만 역률과 효율이 좋으며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역률을 조정하기 힘들다. 요게 틀렸다. 공극이 넓어서 기계적으로 견고하다. 요것도 동기전동기 특징 맞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장점으로는 역률이 좋고 조절 가능하다. 효율이 좋다. 출력이 크다. 속도가 일정하다. 슬립이 0이다.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다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다. 슬립이 0이다. 공극이 넓어서 기계적으로 견고하다.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계자 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돼 있지 않은 직류기는 바로 타여자기입니다. 직류기에는 자여자기인 직류기, 분권기, 복권기와 타여자기로 나눠지는데요. 자여자기는 별도의 전원이 없이 계자 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돼서 자기력 선속을 발생시키는 데 반해 타여자기는 여자 전류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건선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돼 있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계자 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돼 있지 않은 직류기는 타여자기다.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보호용으로 주보호 방식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과전류 개전 방식입니다.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보호용으로 주보호 방식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다. 과전류 개전 방식 찾으세요. 자, 반면에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쓰인다. 부비차였죠. 부비차 마시고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하자. 부우홀즈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 차동 개전기. 이렇게 부비차가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이고 주보호 방식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다. 과전류 개전 방식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부우홀즈 개전기의 설치 위치는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입니다. 부우홀즈 개전기 변콘사이 변콘사.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다. 부우홀즈 개전기 변콘사이.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정답만 빠르게 암기하는 전기기기 파트 D계산 문제 CBT 최신 기출문답암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